미네소타의 작은 도시, 눈이 잔뜩 쌓인 길을 따라 혼자 등교하는 소녀. 검은색 긴 머리에 16살 지연이가 걸어갑니다. 가방은 작지만 묵직했고 목도리는 어머니의 것이었죠. 어릴 적 어머니가 직접 떠주신 낡은 목도리를 목에 감는 것으로 지연이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지금쯤 엄마는 어떤 노래를 부르실까? 그녀의 엄마는 생전에 한국에서 활동하던 무명 가수였지만 지연은 그런 엄마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지연이 8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미국으로 이민 온 지연은 말도, 문화도, 사람들의 시선도 버겁기만 했죠. 학교에선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말도 적은 아이. 급식줄에 서 있으면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라는 말들이 들려왔고 지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강당 한켠에 작은 연습실이 있었어요. 누구도 눈길 주지 않는 오래된 피아노와 낡은 마이크. 지연은 점심시간이면 조용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엄마의 옛날 CD를 이어폰으로 들으며 마음속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시간이 지연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죠. 노래는 엄마와 내가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야.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조용한 혼잣말이었어요. 지연은 그 조용한 연습실에서 누구보다 깊이 울고 웃으며 혼자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링컨 고등학교의 교장, 샤론 브리웰은 냉철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긴 회색 트렌치 코트에 단단히 묶은 머리, 차가운 회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학교의 질서를 통제와 효율로 유지하는 인물이었죠.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어른, 그리고 절대적으로 권력을 쥔 존재. 지연에게 그녀는 마치 심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장은 유독 지연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아침 조회에서 영어가 서툴러 쩔쩔매는 지연을 보면 꼭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지연 양, 여기 미국에서는 또박또박 말하도록 해요. 알겠어요?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멎어버리곤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샤론 교장은 교무실에서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봄맞이 학교 행사 오프닝 무대는 조용한 아이 하나를 올리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녀는 천천히 출석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연 양. 어때요? 교감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 아이는 영어도 서툴고 무대는커녕 자기 의사 표현도. 그래서 좋습니다. 그 아이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다면 학교의 다양성과 포용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샤론은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지연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죠. 무대에 올라 당황하고 실수하는 동양계 소녀. 모두의 웃음거리로 삼을만 도구로 말입니다. 며칠 뒤 지연은 복도 벽에 붙은 공지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3월 14일 봄맞이 학교 행사. 오프닝 공연 박지연. 이게 뭐지? 지연은 자신이 지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장실 앞에서 마주친 샤론의 눈빛은 확신을 줬습니다. 축하해요, 지연 양. 모두가 지연 양의 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모욕감, 공포감,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목에 감고 있던 어머니의 목도리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할까? 그 순간 무언가 뜨겁고 서러운 것이 지연의 안에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론 교장의 의도는 지연이라는 작고 조용한 존재를 단 한 번의 무대로 조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급식 시간에도 체육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친구 하나 없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를 정리하던 그녀는 이제 아예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려는 듯 벽 쪽 그림자에 머물렀습니다. 왜 나일까? 교장에게 불려갔던 날 이후 지연은 단 한 번도 무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말 못할 수많은 감정들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분노, 두려움, 슬픔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고 미약한 의지 같은 것. 교장은 매일같이 학교 행사 리허설을 체크하겠다며 지연을 강당으로 불렀습니다. 텅 빈 강당. 커튼 뒤에서 힐소리를 내며 다가온 샤론 교장이 말했습니다. 자, 마이크 잡고 한 소절만 해보세요. 자신 있어야죠. 그래야 이 공연이 의미 있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손에 쥔 노랫말이 구겨질 정도로 땀이 나 있었지만 지연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첫 음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곧 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됐어요. 음정이 너무 불안정하네요. 영어 발음도 교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목소리 톤도 너무 약해요. 다음 리허설엔 나아지겠죠? 그녀는 비웃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강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교장과 몇몇 교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하지 않아요? 쟤는 그냥 희생양이지. 말도 잘 못하는데. 그 말들을 듣고도 지연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녀는 똑바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연습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당 구석, 아무도 없는 무대. 지연은 무대를 향해 걸어가 조용히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노래. 그녀의 추억 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하나. 그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마이크는 꺼져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점점 살아났습니다. 노래를 부를수록 그녀는 무섭지만 멈출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그래, 이왕 망신당할 무대라면 차라리 진심을 다해서 부르자. 그게 마지막이어도 엄마가 봐도 부끄럽지 않게. 지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단단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행사 당일이 다가오면서 학교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는 학생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와 리허설 사진들이 붙었고 체육관 무대도 조명과 커튼, 음향 장비로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준비 속에서 지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야, 걔 진짜로 부른대. 한국 애가 영어 노래 한다던데 콩글리시 발음이면 웃기겠다. 그 교장쌤이 밀었다잖아. 완전 쇼지 뭐. 이상하리 많지 모든 관심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관심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조롱과 기대가 뒤섞인 관찰이었죠. 교장 샤론은 공개적으로 지연을 치켜 세웠습니다. 우리 학교 최초의 아시아계 오프닝 무대. 다양성의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음흉한 속내를 지연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연이 샌드위치를 들고 복도로 나왔을 때 무리지어 웃던 아이들 중 하나가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우프스. 미안. 영어가 서툴러서 못 알아들었지. 지연은 샌드위치를 들고 교내 가장 외진 음악실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 손으로 부서진 빵 조각을 주워들며 그녀는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날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지연은 강당 연습실 문 앞에서 우연히 샤론 교장과 학생회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대화. 노래 망치게 만들 준비는 돼 있지? 네. 음향 살짝 지연되게 해두면 얘는 혼자 멘붕 올걸요. 그럼 관객은 완전 반응 좋겠죠. 좋아. 너무 티는 내지 말고 적당히 하자고. 지연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감당하던 모든 불안이 한순간에 터지는 듯한 느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롱과 폭력. 그녀는 가방을 들고 교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 눈발이 가볍게 날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닿은 목도리. 엄마의 것. 그 안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넣어두신 쪽지. 지연아, 무대에 설 땐 노래보다 마음을 보여주는 거란다. 엄마도 너도 세상 가장 따뜻한 목소리를 가졌단다. 그 순간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따뜻한 감각. 그리고 아주 작고 단단한 용기. 망신이든 환호든 나만의 노래를 하자. 불길한 기운은 가득했지만 지연의 마음 한켠엔 처음으로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무대 앞에는 교장과 교사들, 교육청 관계자까지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무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한국인 전학생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순서 링컨 하이스쿨의 지연리 양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목에 둘러맨 낡은 목도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지직.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졌고 마이크는 죽어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킥킥거림이 번졌습니다. 마이크 꺼졌나 봐. 아, 시작부터 이게 뭐야. 이래서 외국 애들 못 쓰겠어. 조롱이 섞인 웃음, 어색한 침묵, 그리고 무대 위 지연의 굳은 얼굴. 샤론 교장은 의도하지 않은 척 음향 기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지연은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했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작고 맑은 목소리가 조용히 체육관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햇살이에요. 나의 유일한 햇살이에요. 무반주, 무마이크. 단 한 소녀의 육성만이 넓은 체육관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쏟아지던 조롱도 멈췄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단단해졌습니다. 하늘이 흐릴 때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금발에 쏟피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늘 키득거리던 브랜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외, 놀라움, 그리고 미안함. 샤론 교장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분명히 망신을 줄 요량이었건만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사의 표정도, 관객의 숨소리도.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음절,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듯 진심을 실었습니다. 그대여,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절대 모를 거예요. 그 가사에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구절을 노래하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부디 내 햇살을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끝난 순간
관객석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처음으로 손뼉을 친 건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조용히 박수 소리가 번졌고 곧이어 체육관 전체가 터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한 번에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 브라보. 와, 장난 아니야. 진짜 감동적이야. 그리고 가장 놀란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눈빛을 받아본 적 없던 그녀. 차갑던 세상이 노래 하나로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지연을 몇몇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소피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연, 나 진짜 미안해. 너 그렇게 노래하는 줄 몰랐어. 브랜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오늘 처음이었으니까. 샤론 교장은 여전히 표정을 감춘 채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선 전과 다른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지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체육관을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방금 진짜였을까? 단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 없던 그녀. 그동안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대단했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다 느껴졌어. 이어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나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었지. 미안해.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조롱과 비웃음을 던지던 이들의 입에서 나온 사과는 지연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의 일부가 아닌 중심에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가득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잘했어. 그냥 내가 괜히 걱정했나 봐. 지연은 그 아이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육관을 나서는 길, 복도엔 학생들이 길을 터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연은 그 모든 박수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인사보다 더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학교 공식 SNS에는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소녀 마이크 없이 부른 노래에 전교생이 울다. 수업 중 쉬는 시간, 복도, 교실 곳곳에서 학생들은 지연의 영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댓글엔 전학생 지연을 향한 응원과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목소리가 있었다니. 오늘부터 지연이 팬 할래요. 진짜 감동받았다. 나도 엄마 생각났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등교한 지연에게 교감 선생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 양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교육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요? 그래요. 당신이 이 학교, 아니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화제니까요. 그리고 복도 끝, 샤론 교장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과 달리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고 지연을 지나칠 때조차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가 의도했던 망신은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찬사와 존경으로 뒤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지연이 걷는 복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눈을 마주치는 이가 없었고 누가 그녀 곁을 지나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만
이제는 걸음을 멈춰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지연, 오늘도 노래 들어볼 수 있어? 야, 걔가 한국에서 온 애래. 진짜 대단하지 않아? 복도 벽의 게시판엔 지연의 노래 장면이 인쇄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링컨 하이스쿨 학생회. 심지어 교장 샤론의 이름도 작은 글씨로 후원 명단에 올라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계획이 지연이라는 존재에 의해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순간부터 교장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한 긴장이기도 했습니다. 샤론은 절대 조용히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간, 지연은 조용히 음악실 구석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아이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저기 지연아, 괜찮으면 우리랑 같이 밴드팀 해볼래?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으며 손을 내민 건 평소 무표정하던 금발의 케이트였고 뒤에는 항상 장난만 치던 브랜드까지 있었습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나랑 같이 하겠다고? 당연하지. 너 우릴 울게 했잖아. 이제 우리가 너를 웃게 만들 차례야. 지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래도록 숨죽이며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노래 하나로 바뀌고 있다는 기적 같은 현실. 하지만 그 변화가 클수록 무언가 다시 조여오는 느낌도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샤론 교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교장실은 이전보다 더 정갈했고 샤론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양, 최근 학교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기쁘겠지요? 네, 하지만 그게 교육청 인터뷰는 조심해서 하세요. 학교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번 토론회엔 영어로 발표할 수 있겠지요? 다문화 대표로 나가야 하니까요. 말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연을 공개적으로 조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에 이제는 통제 가능한 도구로 만들려는 겁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도구로 이용당하려는 걸까? 지연은 교장실을 나서며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한 무대에서 내 방식대로 노래하겠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봄이 한창 깊어갈 무렵 링컨 하이스쿨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이 주최하는 청소년 다문화 콘서트. 학교 측은 이 행사에 지연을 공식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무대, 그리고 수천 명의 시청자 앞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 무대는 지연에게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감동시킬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또다시 교장의 계획 안에서 조종당할 시작이 될 수도 있었죠. 샤론 교장은 행사 하루 전 다시 한번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 양, 내일 무대 꼭 원고대로만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민자 가정의 모범 사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적인 언급은 삼가해주고요. 지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샤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앞으로 대학 입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잘해보길 바랍니다. 그녀는 공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익숙한 위압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스카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스카프에는 오래전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 접혀있는 작은 쪽지 한 장. 지연아, 무대는 세상과 만나는 문이란다. 그 문을 열 땐 반드시 너의 마음으로 열어야 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써준 글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고 싶은 무대는 누가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로 스스로 만들어낸 무대여야 해. 다음 날 무대 리허설 현장. 지연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한 뒤 스태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 순서를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네. 학교 측에서 이미 정해준 순서라. 괜찮아요. 대신 이건 제 이야기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며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걸 틀어주세요. 스텝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은 분주했습니다. 사회자가 리허설을 진행했고 리본과 풍선, 국적 깃발들이 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마치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기 직전에 숨죽인 침묵 같았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할 거야.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졌고 관객석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 링컨 하이스쿨의 지연리 양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조명 아래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긴장 속에서도 스스로의 호흡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리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관객은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부터 모두가 숨을 멈춘 듯한 분위기.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엄마가 제게 남긴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조용히 살고 있는 수많은 지연들의 이야기예요. 무대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천천히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조그만 목소리 하나.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나는 멈춰 있었죠.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감싸던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내는 이 목소리 들리시나요? 관객석에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어른들조차 고개를 떨군 채 감정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 나는 당신의 친구. 나는 외롭던 거리의 조용한 그늘. 하지만 오늘은 이 목소리로 사랑을 부를게요. 노래가 끝났을 때 공연장은 숨죽인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터진 폭발적인 기립박수. 어떤 연설보다 어떤 퍼포먼스보다 그녀의 노래가 전한 진심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무대를 내려오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그리고 이제 나를 찾은 것 같아. 그날 밤, 지연은 혼자 교정에 남았습니다. 눈부시게 맑은 밤하늘 아래 별빛이 소복히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목에 스카프를 감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소녀의 마지막 독백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믿으세요. 세상이 그것을 듣게 되는 날, 기적은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연 양처럼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진심을 담은 노래 한 곡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